여기 왼쪽에 그려진 하나의 선과 길이가 똑같은 선은 오른쪽 ABC 중 과연 어느 선일까요? C선이라고요? 아닙니다. 정답은 A입니다. 장난이고요. 정답은 당연히 C죠. 하지만 제가 방금 A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다시 한번 선을 집중해서 보셨거나 아마 살짝이나마 혼동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러한 동조 현상은 주변 사람들의 행동이나 의견에 따라 본인의 판단을 바꾸는 심리적 경향을 뜻하는데요. 1955년 솔로몬 애쉬의 실험에서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똑같은 문제를 피험자 혼자 풀었을 때는 99% 이상이 정답을 맞췄지만 제가 방금 정답이 A라고 했던 것처럼 주변 연기자들이 A가 정답이라고 말하자 피험자는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고 혼자서는 99% 이상의 확률로 정답을 매우 쉽게 맞췄던 123명의 피험자들이 연기자들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는 눈치를 보며 무려 36.8%가 오답을 따라 말하는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 결과를 통해 우리 사람의 심리는 본인의 의견이 거부당하는 것보다 당장 동의를 얻을 가능성이 높은 선택을 할 때 더 큰 심리적 위안을 받는다는 점을 볼 수 있었는데요. 다수가 이미 주장하고 있는 선택을 따르는 것보다 내 의견이 맞다고 주장을 할 때에 훨씬 더 우리는 불안함을 느낀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런 심리적 경향은 서양 문화권보다 특히 집단주의적인 동양 문화권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조화를 중요시하는 동양권 문화에서는 개인의 취향보다 사회적 동조가 더 강조되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살면서 정말 나만의 고유한 취향을 만들어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무언가에 의해 내 취향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지 말이죠.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햇살이 포근하게 내리쬐는 한 복숭아 밭에 복숭아 하나가 아주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길을 지나가던 마을 주민들은 저 탐스러운 복숭아를 보며 침이 고이고 한입 베어무는 상상을 했지만 복숭아 알러지가 있는 어느 한 어린아이는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울렁거렸다고 하죠. 이처럼 우리는 개인마다 다른 특성과 취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각자 너무나도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같은 것을 보고도 누군가는 매력을 느끼고 누군가는 거부감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어릴 적에는 때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들도 주변 친구들이 다 좋다고 하면 하는 수 없이 좋아라 하는 척을 해야 했던 경험이 다들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학창시절에는 주변 친구들이 듣는 음악이 곧 내 취향으로 번지기도 하고 설령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있어도 그것이 유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친구들에게 놀림받고 싶지 않아 부끄러운 마음에 쉽게 입 밖으로 내놓지 못하곤 합니다. 아마 어린 나이에는 다소 집단의 선택이 곧 정답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냥 이에 묻어가는 것이 어떠한 안정감을 주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까지 생긴 것일 텐데요. 우리 사회에서는 자신이 스스로 느끼는 것보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이미 자리 잡혔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내가 10대 시절에 좋아했던 음악이 내 청소년기의 감정과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평생 내가 좋아할 음악 취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즉 친구들의 눈치를 살살 보며 정작 내가 방구석에서 듣는 음악은 숨겼던 행동은 어린 나이의 정체성을 스스로 억누르는 일이었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지금 내 취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주변 환경과 친구들의 입김이 아닌 내 본 모습에서 순수하게 비롯된 진짜 취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은 것이죠. 어쩌면 지금 내가 좋아한다고 믿는 것들 또한 오랜 시간에 걸쳐 나도 모르게 주입된 타인의 취향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취향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카니에의 808s and Heartbreak 앨범이 발매 당시 힙합 씬에서 몰매를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운드가 너무 이질적이다. 오토튠 보컬이 너무 낯설다. 힙합인데 가사가 지나치게 감성적이다 라는 혹평이 뒤를 따랐는데요. 그럼에도 이 앨범은 시간이 지나면서 드레이크와 트래비스 스캇을 비롯한 수많은 후배 아티스트들이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를 깔아준 혁신적인 작품으로 재평가받게 되었죠. 이처럼 어떠한 의견을 단지 소수가 아닌 다수의 사람들이 내었다고 해서 그 방향성이 언제나 옳았던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다수의 선택은 하나의 흐름이었을 뿐 일시적으로 그것이 옳다는 분위기는 조성할 수 있어도 매번 그것이 진리도 아니었고 절대적인 기준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면 이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뭘까요? 저는 개개인이 어떤 무언가를 보았을 때 어떤 걸 느끼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스스로 정의할 수 있는 주체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구리다고 말해도 내가 좋으면 그것은 내 안에서 이미 충분한 가치를 지닌 것이고 그렇지 않고서 매일 남들의 취향만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좋아하는 기준이 점점 흐려지고 친구가 좋은 앨범 좀 추천해줘 라고 했을 때 내 솔직한 의견이 아니라 남들의 취향을 대변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친구가 그래서 그 앨범이 왜
좋은데? 라고 이유를 묻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빈 껍데기 마냥 또 친구가 근데 들어보니까 그 앨범 구리던데? 라고 하면 그 말을 반박할 근거조차 없이 아 그래? 진짜 구린가? 하고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들의 의견으로만 차있고 취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개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피치포크나 리드머처럼 아티스트 앨범을 리뷰하고 별점을 매기는 매체에서 단지 평점이 낮다는 이유 하나로 혹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그 앨범은 별로라는 여론이 있다는 이유로 직접 들어보지도 않고 있다가 어느 날 문득 들어봤는데 의외로 내 기준에는 나쁘지 않았던 경험도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매번 우리가 찾아 듣는 음악을 스스로 골랐다고 여기지만 음원 사이트 메인 페이지에 뜨는 곡들, 유명 플레이리스트에 자동으로 추가되는 곡들, 그리고 SNS 알고리즘에서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곡들처럼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마케팅의 결과물에서 비롯된 것이며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한 이 무한한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특정한 음악을 소비하게 됩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그렇듯 영상뿐만 아니라 음악 또한 알고리즘을 통해 내가 주로 듣는 음악들을 학습하여 그에 맞는 다양한 음악을 추천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알고리즘 필터링 또한 본질적으로 기존 데이터에 영향을 받고 가장 유명한 음악을 반복적으로 추천하며 그것이 더욱더 유명하게 만드는 대중성 편향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면서 비교적 덜 알려진 아티스트나 음악은 이 알고리즘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제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수록 주어진 선택지 안에서 음악을 소비하는 것보다 스스로 탐색하고 직접 경험하며 자신만의 취향을 만들어가는 즐거움을 찾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음악을 단순히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좀 더 나아가 그 안에서 무언가를 느끼는 경험이 더해질 때 비로소 자신만의 취향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가사도 한번 외워보고 따라 불러보고 이게 왜 좋은지를 고심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도 한번 해보고 앨범 커버와 뮤직비디오의 숨은 의미도 해석해보며 아티스트의 인터뷰 또한 찾아보는 것,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콘서트에 가서 나와 같은 수천 수만 명의 팬들과 함께 한 소절 한 소절 따라 부르고 느끼는 이 귀한 경험 속에서 진정한 즐거움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개개인의 취향과 의견 없이 소수의 양치기들에 의해 움직이는 양떼가 되어버릴수록 건강한 토론 문화는 사라지고 누가 더 목소리가 크냐의 싸움 속에서 서로 무지성으로 편만 가르며 본질이 흐려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지속될수록 힙합씬의 발전 또한 점점 더뎌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우리 모두가 비슷한 것만 좋아하고 다 비슷한 취향만 가지게 된다면 음악 시장은 점점 더 대중적인 취향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마이너한 장르나 실험적인 스타일들이 싹을 틔울 수 있는 환경을 잃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트렌드에 따라 대중이 선호하는 큰 뿌리들의 장르만 살아남게 되고 그 외의 잔뿌리들은 점점 썩으면서 결국 문화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죠. 거대한 자본과 마케팅이 집중된 장르는 더욱 커지고 그 외의 개성 있는 시도들은 점점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합해 봤을 때 나의 취향을 만든다는 것은 단순한 개개인의 만족을 넘어 문화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노래를 들어도 누군가는 그냥 흘려 들을 수 있고 누군가는 한 구절에 꽂혀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할 수도 있기에 그냥 내가 남들과는 다르다는 이 차이를 인정하고 나의 감정에 좀 더 솔직해지는 태도야말로 취향을 가진다는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성찰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했고 플라톤은 음미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자극 속에서 정신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나날이 보내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고 선택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나만의 솔직한 이유를 낼 수 있는 그 한 줌의 용기가 필요한 듯합니다. 내가 나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내가 나의 취향을 스스로 단단하게 만들어가지 못한다면 나라는 존재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사라지고 말 테니까요.